예, 안녕하세요. 해연유학원 전윤 원장입니다. 저는 이제 블로그에서 보통 디니 아빠라고 많이 하고, 이렇게 유학원에서는 좀 이제 한 20년 넘게 이제 일을 했었고요. 또 이제 오늘은 미국에 있는 주립대학교 중에 플래그십 대학교, 알라바마주의 제일 좋은 주립대학교인 오번 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옆에는 오번 대학교 한국 마케팅 담당하시는 최영석 지사님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제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인사만 하시네요. 오늘 이제 뭐 벌써 이제 네 번째 시리즈 이제 네 번째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숄라이트 에듀케이션이라는 이제 미국 이제 교육재단이고요. 본사는 이제 보스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학생들 이제 어떻게 보면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한국에 성주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어번 대학교든 뭐 그 전에든 이제 다른 대학교를 저희가 많이 했었잖아요. 그 대학교 이제 저희가 학교 대표로서 국제 학생 이제 학생 학교 홍보, 학생 모집, 그다음에 현지에서는 이제 저희 또 미국 재단에서 학생들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회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 공유를 이제 잠깐만요. 공유를 다시 소리를 좀 나오게 공유를 해야 돼 갖고. 네. 예. 자,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각이 시작한다고 했는데 항상 저희는 정각이 시작을 합니다. 자, 먼저 해연유학원은 이제 91년도 설립됐고요. 이제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미 좀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밑에 Q&A 게시판에 이렇게 채팅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설명회가 끝날 때쯤 혹은 중간이라도 확인해서 질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번대학교에 대해서 이게 오번대학교 네, 캠퍼스 사진입니다. 캠퍼스인가요? 네. 예, 캠퍼스 사진이고 이제 오번대학교에 대해서 좀 사실은 이제 오번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익숙치가 않잖아요. 네, 맞아요. 예. 이제 어번이라는 게 사실 이제 도시 이름이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알라바마 주 하게 되면은 이제 주도가 이제 몽고메리입니다. 몽고메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들이 이제 알라바마 주에도 이제 여러 학교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랭킹도 좋고 가장 이제 명성이 좋은 그 주립 대학이 이제 어번 유니버시티고요. 그리고 이제 어번은 뭐 좀 더 뭐 도시 설명도 할 때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알라바마 주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일단은 왜냐면 이제 미국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 대해서 사실 모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서 자, 이게 요쯤에 있습니다. 이게 동남부 쪽, 플로리다 위쪽에 있고요. 엘레바마 주 자체가 거기 있습니다. 엘레바마 주의 이제 사실 오번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죠. 큰 도시는 아니고요. 그냥 컬리지 타운이에요. 그래서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번 대학교가 오번이라는 도시에 이렇게 오번 대학교 있습니다. 네. 5번, 어번 뭐 이렇게 막 발음하시는데 이제 구글에서 보통 이 번역을 5번이라고 해서 저희도 이제 5번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고요.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면 이제 이 5번 대학교에 대해서 어떤 대학교인지 한번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알라바마에 있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플래그십 유니버시티예요.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주립대 중에서 가장 좋은 알라바마 주에서 가장 좋은 주립대학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뭐 키포인트를 뽑자면 일단 뭐 전체 대학 뭐 미국 내 대학 랭킹도 104위로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다른 뭐 전공도 그렇지만 여기가 이제 공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설명드릴 부분도 이제 공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학교가 이제 공대로 사실 유명하기도 하지만 이제 랭킹상으로 봤을 때 학부에서 비즈니스 전공도 랭킹 66이에요. 66. 그러니까는 상당히 미국 내에서 보면 뭐 공대는 54위, 그다음에 비즈니스는 66이니까 웬만한 뭐 명문 사립대, 그다음에 뭐 주립대와 거의 업계를 같이 하는 수준의 이제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왜 자꾸 저희가 이제 플래그십 대학교라고 하는데 플래그십 대학교 그 주에서 가장 랭킹이 높은 주립대학교. 맞아요. 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국립대면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국립대잖아요. 다 이제 낮은 학비를 적용받는데
미국은 이제 주를 넘어가면 네. 인스테이트, 아웃 오브 스테이트.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주 밖을 넘어가면 딴 주 학생은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미국 사람인데 왜 그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딴 주를 넘어가면 학비가 비싸지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른 나라라고 예, 그냥 보는 거죠. 그렇죠. 예. 다른 나라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같은 주에서 그 주에서 엘레버머 주에서 똑똑한 학생들은 정말 똑똑한 학생들은 웬만하면 랭킹이 좀 뭐 이렇게 높거나 낮거나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그 주에 플래그십 대학교에 많이 가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알라바마 주랑 그다음에 이제 바로 옆에가 이제 애틀란타가 있는 이제 조지아 주잖아요. 근데 뭐 조지아 주도 이제 워낙 이제 남부에서는 큰 이제 주이고 애틀란타도 이제 남부에서 대표적인 큰 도시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겁니다. 알라바마도 사실은 거기가 이제 한국 교포분들 좀 꽤 계세요. 근데 거기가 그렇죠. 물론 뭐 애틀란타가 제일 많지만 근데 이제 그 남부에서는 근데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학생이 이제 뭐 부모님이 뭐 이제 알라바마 주에서 뭐 사업을 하고 해서 세금을 내고 계세요. 그러면 그 학생은 뭐 바로 옆에 있는 뭐 조지아 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거기도 주립대가 있으니까 거기로 가지는 않고 보통 그냥 알라바마에서 가장 최고 주립대학인 이제 어번 대학교를 갑니다. 이거는 여기가 현대기아 자동차가 있어요. 그래서 주재원 자녀들 그렇죠.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현대기아 자동차 주재원 자녀들이 보통 어번 유니버시티를 가요. 근데 그런 가는 이유가 일단 물론 알라바마 주에서 어번 유니버시티가 제일 좋기도 하지만 근데 또 이제 그분들 또 세금을 내고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비용도 좀 저렴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 주를 벗어난다 하게 되면 지금까지 세금은 알라바마에 냈는데 학교를 조지아로 간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정말 다른 나라를 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주가 바뀌기 때문에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학비가 되기 때문에 학비가 엄청 올라요. 그렇죠. 국제학생하고 동일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학비가 거의 뭐 적게는 3배, 많으면 뭐 5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을 내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교포분들이겠죠. 예, 미국 사람들. 그래서 세금을 내고 있던 분들은 이제 그 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스테이트 학비, 저렴한 학비 공부하니까 뭐 굳이 다른 주회로 넘어가서 비싸게 공부할 필요도 없고 또 심지어 그렇게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또 그 주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수준도 또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무조건 서울로만 외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원장님도 이제 예전에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지금은 뭐 지방대라고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예를 들어 뭐 전남대, 부산대 뭐 지금도 되게 그렇죠.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 많이 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더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너무 서울로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 서울로 올라갔는데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이나 지방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인데 그 인재들이 다른 주로 빠져나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 주마다 최고의 주립대학이다, 플래그십 유니버시티다라고 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준 또 거기에 또 맞게 교수들의 또 수준도 더 맞춰지고 그다음에 또 그 주는 그 돈을 그 주에 있는 주립대에다가 돈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는 이제 학교에 대한 퀄리티도 높아가고 하는 거죠. 기업들의 스폰도 좀 많아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세요. 그래서 지역 인재를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발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미국 같은 특히 이제 같은 스테이트 안에 있게 되면 그 큰 기업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럼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들이 물론 명문 사립대학도 있지만 근데 그 주에서 가장 또 최고의 주립대학을 먼저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주 정부의 펀드를 받아서 진행하는 뭐 연구라든가 뭐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를 한다면 그때는 당연히 세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립대학 가는 건데 아무래도 주립대학 중에서도 가장 또 그 주의 최고의 플래그십 유니버시티한테 먼저 손이 가겠죠.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그렇게 기부금 처리, 연구비 처리해서 세금을 사실 또 줄여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주에서 위치한 회사들은. 네.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플래그십 대학교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주립대라고 할지라도 이제 플래그십 유니버시티 하게 되면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제 우리 국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학비를 냈지만 근데 주변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설도 상당히 또 좋아요. 그러니까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만약에 어디인지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 내가 플래그십 유니버시티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선택이 어떻게 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플래그십 유니버시티가 아니라고 해서 뭐 그 학교가 나쁘다는 건 또 아니에요. 근데 그런 학교들도 물론 거기에 어떤 뭐 호텔 경영이라든가 뭐 특수 전공 같은 경우는 되게 또 강한 학교가 있으니까 또 그런 학교도 잘 맞는 경우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또 어떤 내용을 두고 소개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도 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좀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이제 뭐 미국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은 그냥 제가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워낙 뭐 미국이 뭐 잘 알고 계실 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지역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서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어번 유니버시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애틀란타. 예, 차로 이제 1시간 반 정도. 예, 주로 그 비행기 타고 가면 이제 애틀란타에서 많이 내리나요? 맞아요. 예. 그래서 국제공항이어서 우리나라 이제 뭐 대한항공이라든가 뭐 다 직항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애틀란타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차를 타고 예, 이제 가는 거고요. 학생들도 보면 이제 학교에서 제공하는 셔틀보다는 이제 여기까지 학교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또 교통편이 또 있어요. 어번까지. 그리고 실제로 애틀란타가 워낙 대도시다 보니까 이제 어번 쪽에서 근무하시면서 출퇴근하신 분도 꽤 되세요. 1시간 반을요? 아, 충분히 합니다. 네. 네. 그럴까요? 네. 네. 저도 이제 그 어번 유니버스 방문했을 때 애틀란타 내려서 공항에서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제가 운전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뭐 워낙 미국은 이제 뭐 운전해서 가는 게 1시간 반 정도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가니까. 근데 그때도 보면 뭐 출퇴근 시간대 보니까 차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 여기서 이제 출퇴근 차량이 많구나라고 보는 거고요. 특히 이제 한국 기업들도 당연히 이제 애틀란타 쪽이 당연히 이제 우리 교포 분들도 많이 사시는 동네라서 많지만, 근데 이제 알라바마가 이쪽이 이제 또 많이 부흥이 됐던 게 여기가 이제 그런 세금 감면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가 사실은 이제 바로 옆이다 보니까 많이 또 어번 쪽으로 이동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현대기아 자동차가 네, 그렇죠. 알라바마에 있어요. 공장이 있죠. 예. 네. 하게 되면 이제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 관련된 연구소가 들어오게 되고 또 거기 협력업체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뭐 대표적인 게 만도. 예, 뭐 자동차 브레이크나 이제 만도도 들어가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정말 다양한 이제 저희는 뭐 못 들어봤을지라도 다양한 또 협력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이 이제 또 이쪽에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토요타라든가 뭐 혼다라든가 뭐 벤츠 뭐 그쪽 관련된 이제 기업들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자동차 산업이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예전에 뭐 디트로이트 이제 그거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조금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어번이 어떻게 보면 그 뒤를 잇는 이제 자동차 산업에 어떻게 보면 공대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컴퓨터 사이언스 또는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꿈의 시작인 거잖아요. 앞으로도 뭐 그 이후에는 뭐 모르겠어요.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뭐 그쪽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쪽 산업을 봤을 때는 학생들한테는 이제 특히 공대 학생들, 그다음에 이제 정말 공대 쪽으로 뭐 기계공학, 화공과 뭐 자동차 뭐 관련된 학생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또 적합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번 자체가 뭐 소도시이긴 하지만, 근데 어차피 학생들이 뭐 잡을 또 구하고 하게 되면은 뭐 어번 안에서만 구하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보스턴에 있을 때 보면 학생들이 뭐 여름 인턴십 하거나 뭐 잡 구하고 할 때는 보스턴에 학생만 찾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뉴욕에 있는 데가 갑자기 이제 여름 때는 뭐 샌프란시스코 가서 거기서 인턴십 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잡을 구할 때는 그러니까 미국 전 지역을 다 망라해서 이제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제 큰 도시가 있다는 거는 이제 큰 장점이고, 또 어번이라는 또 도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다음 페이지도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네. 나올 것 같은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현지 교포분들도 보면 이제 알라바마로 이제 직업 때문에 이제 이사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미국 교포분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알라바마 주에 뭐 몽고메리도 있고 뭐 보면 다른 도시가 있지만, 근데 어번 쪽으로 많이 오시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애틀란타도 가까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몽고메리랑 그다음에 이제 그 어번이랑 그 사이가 한 30분 정도 돼요. 알라바마 내에서. 근데 거기에 한국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오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번이라는 동네가 이제 학군이 좀 좋기로 나와 있어요. 학군, 예. 그래서 이제 교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자녀분들 이제 다 국립학교를 다니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군이나 어떤 지역 생활 환경들을 많이 찾는데요. 근데 보통 다 그쪽 지역으로 많이 오시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인구 수는 어번이라는 도시 자체는 이제 63,000명 정도 돼요. 작기 작네요. 그렇죠. 예. 예, 정말 컬리지 타운 중에서 정말 전형적인 컬리지 타운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어번 유니버시티가 학생 수가 3만 명이 넘거든요. 네. 그리고 교직원들까지 하게 되면 거의 뭐 대학에 4만 명이 될 사람들이 거예요. 거의 그렇죠. 대부분을. 그래서 이제 이런 컬리지 타운이라고 말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인구수가 63,000이면은 대학과 관련된 사람들이 거의 4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정말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생성되어 있는 뭐 식당이라든가 그런 이제 뭐 편의시설 뭐 그런 게 되는 거고요. 그 외쪽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뭐
뭐 그런 거죠. 이제 그냥 일반 뭐 주택가. 근데 이제 뭐 특히 어번이나 뭐 미국 자체가 뭐 그렇게 뭐 보스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뉴욕, 뭐 LA 쪽이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고층 아파트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단독주택 형태 그리고만 있어도 뭐 한 8층 정도. 예. 그래서 아파트먼트, 뭐 새로 지어진 아파트먼트 그런 개념이라서 그래서 생활하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도 또 워낙 또 저렴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한테는 지금 우리 한국 학생들이 이제 어번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도 여기는 이제 입학할 때 SAT를 요구를 해요. 네. 하지만 이제 어번에서도 어번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특별 전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제 학생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또 쉽게 들어가기도 하고 물가도 저렴하고 네. 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사실 공대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번 유니버시티로 사실 한국에서 많이 갑니다. 네. 놀러 갈 때는 근처에 애틀란타로 주로. 애틀란타도 많이 가고요. 네, 맞습니다. 또 밑에 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이제 플로리다 쪽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해변가하고도 또 이제 또 이동이 또 가능하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제 해변보다는 이렇게 놀 수 있는 데가 더 좋죠. 한국 뭐 식당, 뭐 노래방, 뭐 이런 거 가끔씩 노래방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그 어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제 한국 기업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 교보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6만 3천 명의 도시를 하게 되면 미국에서 사실 되게 이제 정말 적은 도시인데 여기가 이제 교포분들 좀 있다 보니까 한국 식당이 다른 여기보다 큰 도시보다 더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학교 바로 그 정문 앞에 거기에 이제 식당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하나가 이제 어번에서 운영하는 이제 호텔도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바로 옆에 한국 식당. 네, 한국 식당이 있습니다. 네. 서울 바베큐라고. 그리울 때 한 번씩 가져야 되는 한국 식당.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가서 계속 이제 학교 방문했을 때 워낙 한국 음식 먹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딱 보이는 게 바로 서울 바베큐. 너무 반가웠어요. 네, 좀 짜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강하죠, 거기가. 좀 짜더라고요. 근데 뭐 한국 음식 먹고 싶다 아니면 뭐 놀러 가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뭐 많죠. 네,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주말에 뭐 놀러 가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평일에는 그냥 학교에서 그렇죠. 공부 열심히 평일에는 하고 열심히 공부해야죠. 주말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컬리지 타운이다라고 하고 뭐 시골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막 그래요. 뭐야 차를 한 3-4시간 탔더니 뭐 양옆에 다 옥수수밖에 없더라. 막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근데 실제 그런 것도 있기도 해요. 하는 건데 근데 어번 도시가 이제 우리가 뭐 생각하는 뭐 정말 바로 옆에 논밭 있고 약간 그런 도시는 아니고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뭐 나도 그렇고 여기도 나름 다 도시에 다 구축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심이 이제 대학교가 이제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이렇게 밝게 좀 됐는데 여기 밝게 보이는 이 부분 사실은 다 대학교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외곽 쪽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식당이라든가 이제 주거지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남부구 같은 경우 이제 나무가 상당히 많아서 사실 뭐 유성 사진이나 보게 되면 사실 이 지역 불빛 나온 거 보고 이제 거의 다 이제 나무가 많고 그래서 환경도 좋고 그래서 레크레이션이나 뭐 그런 거 좋아하는 학생들은 또 정말 좋은 도시죠. 그리고 스타벅스도 있어요. 어디나. 하고 이거는 뭐 동영상인데 잠깐 짧게 한번 볼게요. 아이고 링크네요. 링크로 연결되나 보네요. 괜찮습니다. 자동 연결입니다. In India, the software engineering fields, it's not so famous, and the US is the hub for the software field. So I decided to study in US. Here, they would like to listen to your idea, so I like it because I can share my idea. I have a lot of idea in my mind. I was kind of familiar with the urban name because of NASA. They are really good in that part. They rank in the top 5. And then I did a little bit research about urban, saying how it works, how the facilities they're gonna provide me. And I was like, yes, I'll go to urban. I'll study myself over there. I find it really amazing for me to come to Auburn and like feeling all those warm environment around me. I feel that I can be the real me to everyone in here. It's a small town. It's like the perfect time that you could study in it. It's quiet. It's a lovely town. When students go abroad. 화면만 보시고 캠퍼스가 이렇구나라고 하는 잘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대학 도시가 이제 벽돌 건물로 이제 그 붉은 벽돌로 해가지고 쫙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설 부분은 정말 저희 학교들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시설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항상 거의 최고로 항상 꼽습니다. 그리고 교내에 있는 뭐 시설적인 뭐 어떤 뭐 짐이라든가 뭐 체육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플래그십 유니버시티다 보니까 워낙 잘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공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도 이제 종합대학이고, 그리고 이제 남부에 있는 학교들이 이제 특징적인 게 되게 많은데, 이제 어번 유니버시티가 처음에 시작된,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종합대학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보면 처음에 시작한 학교가 어떤 단과대에서 시작했을 것 같아요? 힌트는 남부입니다. 네, 농업이죠. 네, 그래서 어그리컬처. 그래서 이제 그 넓은 땅, 넓어요. 그래서 남부에 있는 대학들이 보면 이제 가장 처음부터 시작한 게 이제 농대 쪽으로 많이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 보시게 되면 애니멀 사이언스, 그다음에 이제 프리벳 과정, 그러니까 이제 수의학으로 갈 수 있는 과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수의학과가 있는 학교가 30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어번 유니버시티고요. 근데 아쉽게도 여기는 국제 학생은 안 받아요. 그렇죠. 안 받고 대신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애니멀 사이언스가 보통은 이게 이제 프리백 과정이 그러니까 있는 곳이 보통 애니멀 사이언스 다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제 수의학은 학부에서 공부할 수 있는 전공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석박사 과정이라고 이제 프로페셔널 과정이라고 보면 된 거니까 애니멀 사이언스에서 공부하면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대학원을 갈 때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또 대학원은 뭐 수의학을 지원할 때 뭐 한두 개만 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학교를 지원하는 거니까 여기서 뭐 그런 백과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니멀 사이언스도 공부하고 이제 준비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또 특징적인 게 어버니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농학 어그리컬처에 대해서 되게 이제 낮게 보는 성향이 아직까지도 있긴 있는데요. 맞아요. 예전에는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봐서는 사실 이제 이 농업 쪽의 학문이 굉장히 이제 지금 4차 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농업이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구가 이제 곧 있으면 100억을 간다고 그러는데 이제 땅은 좁아지고 뭐 밀림은 이제 더 파헤쳐지고 도시화가 그렇죠. 되고 하니까 이 먹는 거에 대한 이제 굉장히 큰 사실 특히 이제 중국의 인구가 불어나면서 또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이게 고기를 더 많이 먹게 되고 고기를 더 많이 먹게 되면 초지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대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거가 엮여서 농학도 사실은 굉장히 그 유망 전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뭐 서울대를 갔는데 농대 나왔다 그러면 아우 뭐야 뭐 서울대 뭐 농대 제일 아는 하러 갔지만 근데 뭐 농대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뭐 애니멀 사이언스 그런 뭐 가축에 대한 아까 가축을 많이 키다 보면은 이제 고기도 많이 생산하니까 근데 또 어떻게 하게 되면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이제 양분과 그거를 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효과적으로 고기를 또 뭐 얻을 수 있나 그런 공부도 사실 애니멀 사이언스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어떤 식량에 대한 부분 이제 뭐 야채라든가 뭐 어떤 작물에 대한 부분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농대에서 하는 건데 우리 한국 서울대만 봐도 보시게 되면 뭐 농대라고 해서 뭐 농사짓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시게 되면 다 연구소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쪽이 다 바이오 쪽이고 하니까는 앞으로 오히려 전망은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저 전공도 이제 지금은 어그리컬처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바이오 어그리컬처럴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하여튼 뭐 그쪽 관련된 전공들이 이제 어그리컬처가 이제 전공이 되게 세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인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뭐 작물이라든가 뭐 땅이라든가 뭐 여러 부분을 다 이제 망라해서 하는 거니까 그쪽에서 관심이 있다 하기 때문에 저는 또 있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같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데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보시면 뭐 가금류, 그러니까 닭종류, 그렇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이런 신산업이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이쪽이 중요하니까 학생들한테 정말 좋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또 건축학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건축학을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 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건축학을 저도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지 꽤 돼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건축학과 가려고 하게 되면 포트폴리오가 필요한가요? 보통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특이하게 이제 건축학과가 공대에 들어가 있어서 저도 기억에는 그러니까 저 입학을 했을 때는 이제 건축학 간다 하게 되면 포트폴리오가 필요 없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항상 뭐 건축학 하게 되면 포트폴리오 필요하냐 안 하냐라고 항상 말이 나오는 이유가 건축학이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미대에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건축학과가 공대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크텍처는, 그러니까 건축학은 사실 미국에서는 이제 디자인 쪽에 어떻게 보면 속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 뭐 그래픽 디자인, 뭐 산업 디자인, 그다음에 이제 뭐 빌딩 사이언스 아크텍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디자인 쪽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정말 미대 전문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실무적인 실기적인 거를 많이 이제 중시하는 학교들, 그런 학교들은 이제 아마 포트폴리오가 필요할 겁니다. 뭐 적용학과든 뭐 건축학과든. 근데 미국에서 일반 4년제 주립대학에서는 보통 건축학과나 적용학과에서는 1학년 들어갈 때 포트폴리오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번 유니버시티도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미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나라는 이제 뭐 미대 가려고 한다 하게 되면 정말 미술학원 다니고 막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어차피 미술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준비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준비를 언제 하느냐? 예, 들어가서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드로잉도 그렇고 그런 것도 이제 다 그때 공부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크텍처 같은 경우도 이제 썸머 디자인이 있어요. 그리고 인듀스트리얼 디자인도 보면은 이제 썸머 이제 스튜디오가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일단 1학년 입학을 해요. 예, 입학하면서 이제 일반적인 전공 듣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미술에 뭐 관련된 것도 한 과목 정도, 1학년 때 사실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여름방학 때 뭘 하게 되냐면 그때 본격적으로 드로잉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드로잉도 하고 뭐 썸머 약간 뭐 캠프처럼, 예, 그때 딱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그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실력이 조금씩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별을 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크텍처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과정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건축 쪽은 이제 5년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5년이면 1학년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제너럴 과정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크텍처 관련된 이제 그런 디자인 거를 좀 하고 나서 2, 3, 4가 2, 3, 4, 5, 그러니까 그때 넘어갔었던 그때부터는 이제 건축학도 프로페셔널 레벨이에요. 이제 그 말은 이제 그때부터 정말 실기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때 수업 들으면서 프로젝트 하고 하는 게 이제 본인의 하나하나 포트폴리오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당연히 학점도 중요하고요. 근데 그게 학생이 정말 너무 뭐 그런 미술적인 감각이나 그게 너무 떨어진다 하게 되면 그게 진학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학년 때 어느 정도 좀 선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디자인 쪽이나 아크텍처 같은 경우는 이제 야간 작업도 되게 많아요. 밤새서 한 작품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거 많기 때문에. 근데 그쪽에 관심 있는 학생이면은 굳이 뭐 우리나라처럼 막 포트폴리오 막 준비해서 막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일단 1학년 입학을 해서 뭐 썸머 디자인도 한번 해보고 해서 본인이 정말 이제 이쪽에 재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바로 2학년 올라가도 되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손이 똥손이에요. 뭐 저 아무래도 안 돼. 예. 그런 학생이면은 이제 사실 전가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어번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과 바꾸는 것도 정말 쉽고, 그리고 어차피 1학년 때 배웠던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그냥 교양 과목 위주로 많이 들었고, 아니면 뭐 잉글리시 컴포지션, 뭐 아메리칸 히스토리, 어떤 전공이든 꼭 들어야 되는 과목들만 이제 기본 과목만 듣기 때문에 다른 전공으로 뭐 해서 뭐 비즈니스로 갑자기 바꾼다거나 뭐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 이제 친한 분의 이제 자녀 친구도, 그 친구도 이제 그 미국 내에서 랭킹 한 40위권 정도의 건축학과를 들어갔어요. 굉장히 잘 들어갔다고 했는데 결국 손이 알고 보니 꽝손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와서 방학 때 이거 드로잉 학원까지 다녔어요. 근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안 됐어요. 네, 안 돼서 수학과가 통계과로 바꿔서 근데 공부 되게 잘했어요. 공부 잘해갖고 거기서 뭐 공부 열심히 해갖고 같은 학교에서 뭐 중국계 여학생 만나갖고 결혼도 하고 학생 부부 되고 뭐 나중에 대학원은 이렇게 캐나다로 올라갔는데 거의 이제 생활비까지 석박까지 해서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또 잘 된 케이스네요. 네, 건축학과는 손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의 센스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타고난 재능이 있으면 더 좋은 거고. 근데 또 관심 있고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잘하니까, 아니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또 열심히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에듀케이션 쪽도 상당히 많아요. 전공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뭐 케미스트리 뭐 에듀케이션도 있고, 그다음에 얼리 차일드홀드, 뭐 우리는 뭐 유아 교육 뭐 그런 학교 과정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학교 같은 경우 보면 학교에서 그런 교육적인 부분, 그러니까는 이제 교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잘 되는 경우는 학교 안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치면 어린이반 같은 어린이집 어린이집 같은 게 있어서 이제 교직원 자녀들도 거기서 이제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 사실 이제 그런 대학들이 많아요. 교대가 있는 데들은 이제 왜냐면 학생들이 또 거기서도 실습도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 내 부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석박사 있는데 아이가 있는
뭐 있는 집이다 그러면 그렇죠. 너무 좋죠. 예, 학교 교내에 이제 그런 시설이 있고 하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휴먼 사이언스 쪽인데 어페럴 뭐 머천다이징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패션 쪽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이제 관심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쪽 관련된 전공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호텔 전공도 있어요. 근데 남부 쪽에서는 사실 호텔이면은 사실 이제 플로리다 네, 그렇죠. 특히 이제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소개해 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 UCF라고 이제 센트럴 플로리다 거기가 호텔 쪽으로 상당히 좋은 학교가 또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쪽 이제 외 지역에서는 이제 사실 이제 호텔 경영학과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근데 여기는 자체적으로 이제 호텔 경영학과도 있고 그리고 학교에 호텔이 실제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앞에. 예. 그래서 호텔 이름이 더 어번이었나? 더 뭐 어번 호텔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호텔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실습도 하고, 예,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부모님들이 이제 뭐 졸업식 때나 아니면 학교 방문한다 하게 되면 보통 다 그 호텔에 머무세요. 좀 싸게 해주나요? 아, 코드가 있어요. 아, 코드가 예. 있어요. 그래서 뭐 학생 뭐 관련된 어떤 코드 받게 되면 좀 할인이 됩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이 학교가 워낙 이제 그런 전공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공대 쪽, 예, 그 다음에 뭐 자연과학 쪽으로 이제 강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비즈니스가 조금 그러니까 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즈니스도 사실 미국에서 60위권에 랭킹에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일반 이제 뭐 그 리버럴 아츠 다른 전공들도 지금 상당히 많죠. 예,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아트 히스토리라든가 뭐 그냥 언어 관련된 것도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심리학이라든가 뭐 스페니시 뭐 다양하게 뭐 음악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거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전공들. 저 중에서 그러면 근처에 현대기아 자동차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과 좀 관련된 전공이 저 공대 중에 어떤 건가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메카니컬 엔지니어인데, 근데 이제 이게 자동차 산업이 이제 어제 아마 이제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뭐 전기 자동차라든가 수소 자동차, 뭐 배터리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기적인 그런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과도 사실은 이제 이쪽으로도 많이 또 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도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재료공학도 당연히 또 이쪽에 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공대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이면,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 자동차 회사를 또 많이 가고 싶어 하잖아요. 국내에서도 그렇죠. 보게 되면. 근데 이게 꿈의 어떻게 보면 산업인 거예요. 웬만한 모든 거의 전공들이 다 포함된다고. 예, 이제 집합되어 있는 산업인 거죠. 예, 자동차 한 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거의 웬만한 뭐 그런 내용들 다 괜찮고요. 그다음에 특히 여기 보시게 되면 와이어리스 엔지니어링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무인 자동차 뭐 와이어리스 엔지니어링은 도대체 뭔가요? 이거는 이제 무선, 요즘에 이제 무선에 관련된 게 되게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 그 사물 인터넷 뭐 그런 것도 있고 하게 되면 이제 그게 다 요즘에 다 무소로 이제 많이 통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관련된 이게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고 소프트웨어 쪽에도 있고, 예, 어떻게 보면 그쪽에 특화된 전공이 있는 거죠. 네. 저는 다른 학교에는 거의 제가 못 본. 네, 맞아요. 네. 저런 특화 전공 참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학생들은 이제 공대 학생인데도 약간 좀 문과적인 성향이 좀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예, 이제 그런 학생들은 이제 공대를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여기 산업공학, 인더스트리얼 앤 시스템 엔지니어링 이쪽 전공도 저는 참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이쪽 전공들은 이제 공대에 대한 이제 내용도 있지만 이게 산업공학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정말 그 생산적으로 잘 물건을 잘 만들고 운영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산업공학 쪽으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보면 나중에 임원급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꽤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애플 CEO 팀 쿡. 팀 쿡이 어번 유니버시티 산업공학 공부를 한 거죠. 아, 팀쿡이 이 학교를 나왔어요? 네. 그래서 팀쿡 아저씨. 네. 팀쿡이 이제 알라바마에서 살았어요. 알라바마에 살았는데, 아마 이 학생이 뭐 팀쿡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팀쿡이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캘리포니아 살았다 그러면 뭐 UC 버클리 갔겠죠. 근데 뭐 어번 유니버시티가 제일 좋으니까 당연히 어번 유니버시티 가는 거죠. 근데 여기 산업공학이 근데 또 미국에서 랭킹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잘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전공들은 이제 남부 쪽에 있는 특징들이 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포레스트 와일드라이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자연 생태학 쪽에도 이제 그 전공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크게 흥미를 갖는 전공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좀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직업이라든가 좀 그런 것도 생각을 하는 거였는데 근데 또 이쪽에 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연 쪽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뭐 과목 선생님이 뭐 지구과학 뭐 그런 분들 예, 그쪽에 대해 관심 있다는 학생들 이런 건 좀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이제 간호학도 있습니다. 국제학생도 입학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근데 간호학은 이제 입학을 했다고 해서 간호학은 항상 입학이 내가 간호학 전공으로 개런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간호학도 마찬가지로 1학년, 2학년 때 선수 과목 다 거치고 나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간호학은 뭐 타고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직업에 대한 이제 소명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것도 있어야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또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영어예요. 사실 이제 한자를 돼야 하고 그다음에 급박한 상황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 이제 뭐 국내에서 간호사를 하다가 미국 넘어가신 분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게 가장 힘든 게 사실 영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간호학에 관심 있다 하게 되면 한국에서 뭐 시작하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바로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미국 생활할 거다 하게 되면 예, 미국에서 바로 시작을 처음부터 하는 것도 정말 좋죠. 그렇죠. 그리고 랭킹은 뭐 여러 번 뭐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딱 보셔도 지금 공대 쪽 이제 전공들이 상당히 예, 높게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공부는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 뭐 앞으로 뭐 전 세계로 봐도 이제 보면 뭐 드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미사일 특히 뭐 우리 동남아 쪽은 항상 그쪽 시끄럽잖아요. 북한에서도 미사일 쏘고 막 그래서 그쪽에 대한 그런 지식이라든가 그쪽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뭐, 네, 계속,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교, 이제 그냥 뭐 캠퍼스 사진, 네, 제가 좀 몇 개, 예, 넣어봤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에가 이제 뭐 시설이 정말 잘 돼 있죠.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졸업생들에 대한 동영상인데 한번 잠깐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영상이에요. Fans direct your attention to the 짧은데 blackboard for a special 30초짜리 presentation. 잘 만들었어요. 하지만 요즘 화면에는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약간 팀쿡 지나갔었고요. 네. 테슬라 엔지니어. You never really leave Auburn because Auburn never leaves you. 알라바마에서는 어번 출신들이 그 본인들의 그러니까 그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해요. 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뭐 FCO 팀쿡도 예,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팀쿡도 그래서 캠퍼스를 몇 번 방문을 했었어요. 아마 이 동영상인 것 같은데요. 잠깐 볼까요? 네, 보죠. For me, Auburn was about high touch, high feeling, but not a super large school. I mean, there are larger schools out there that are almost factories. They're making so many students. Auburn's not like that. Auburn's about giving people a lot more personal help and attention. And for that reason, it's one of the reasons. 끊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보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학교가 이제 공대 쪽, 예, 그다음에 그쪽 산업 쪽으로 이제 많이 발달돼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 또 지역이 또 자동차 산업도 유명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인턴십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강점이 이제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은 제가 짧게 지나갔는데 여기 어번 유니버시티 출신들이 사실은 이제 우주인, 그러니까 좀 우주를 갔다 온 출신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 나사랑도 같이 일하는 부분도 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졸업생 중에 이제 화공과를 이제 졸업한 이제 출신의 예, 이제 케이트라는 애인데, 노바백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되게 많이 뉴스에 많이 나와요. 근데 노바백스가 이제 옛날에 이제 에볼라 아니면은 뭐 조류독감, 그래서 이제 기여를 했던 이제 요구를 많이 했던 곳인데,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 지금 해서 지금 제가 5월달에 때 기억하기로는 그 임상시험 1차 끝나고 2차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국내 뉴스에도 아마 노바백스 이제 그 제약가 그런 우리나라 백신 만드는 회사 치료제로 인정돼서 그거 뭐 이제 협상 중이라고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거기 출신인데 딱 보시게 되면 이분이 뭐 어떤 전공이냐면 뭐 바이오 쪽 아니에요. 보시게 되면 케미컬 엔지니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화학적인 그쪽에서도 충분히 잘 활동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수업 커리큘럼이에요. 일단 들어가게 된다 하게 되면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형은, 그러니까 국제 학생들만 위해서 전형을, 입학 전형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들어가서는 그냥 미국 학생들 똑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차이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학생이, 자녀분이 토플 80점 이상, 예, 그리고 내신 등급, 국내 내신 등급으로 했을 때 보통 이제 4등급 정도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 고등학교는 3.0이죠. 그렇죠. GPA로 하게 되면, 네, 만약에 뭐 싱가포르라든가 뭐 다른 해외에서 있게 되면 그 국제학교면 아마 뭐 GPA가 4.0 기준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3.0 이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인터내셔널 다이렉트로 입학 전형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냥, 그러니까 이 차이는요, 이 트랙의 차이는 그냥 영어 보강 수업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 학생들은 영어 성적도 있고 그 다음에 내신 등급도 어느 정도 학업적인 능력도 있다라고 판단되게 되면 그냥 바로 그냥 입학이 개런티가 되는 겁니다. 바로 메인스트림에 들어간 게 인터내셔널 다이렉트.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 학교가 SAT가 필요한 학교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주재원 자녀, 현대 그쪽 주재원 자녀가 이제 뭐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왔어요. 그래서 현지 고등학교 다녔겠죠. 근데 그 자녀가, 그러니까 당연히 어번 유니버시티를 가려고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근데 SAT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오다 보니까 SAT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GPA는 워낙 뭐 미국 고등학교들 GPA 잘 주니까 GPA 잘 맞추고 영어도 좀 준비해가지고 80점을 만들었어요. 근데 SAT가 없어가지고 이 학교를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저희 쇼울라이트를 통해서 어번 글로벌 전형으로 다시 한번 지원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국제학생만 입학, 그러니까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기 때문에 그 전형으로 들어가서 그 학생은 인터내셔널 다이렉트로 들어와서 사실 그 학생은 장학금도 받고 들어갔어요. 네. 떨어졌는데 장학금까지. 네. 왜냐하면 그 친구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성적 등급도 좀 괜찮았고 그리고 현지에서도 GPA가 괜찮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사실은 SAT를 봤으면 잘 봤을 거예요. 근데 SAT가 없다라고 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기회조차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어번 글로벌 전형으로 해서 그 학생은 이제 들어가서 또 공부도 열심히 잘 하고 또 장학금도 받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똑같은 두 학기인데요. 여기 AAP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이점은 그냥 영어 보강 수업이 있냐 없냐. 왜냐하면 이 가정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냐면 토플이 80점은 좀 부족하고 토플 뭐 69점, 70점대 있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토플 10점이면 사실 낮은 점수는 아니거든요. 그것도 뭐 바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때 영어 등급이 뭐 2등급이다. 근데 바로 시험 보면 토플 10점 안 나오나? 안 나오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시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대학 영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영어가 좀 약간 다른 것도 많아서. 근데 하여튼 결론은 학생이 만약에 80점은 안 돼요.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는 입학 자체가 또 안 됐어요. 그러면 해를 넘겨서 다시 내년에 지원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토플 7점이야? 그럼 좀 부족하네? 그러면 입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내신 등급이 5.9등급까지도 입학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은 뭐 나머지 과목들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이라든가 뭐 이코노믹스라든가 뭐 그런 거는 그냥 바로 미국에다 듣는 거고요. 그리고 영어 보강 수업이 대신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건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 성적이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지금 뭐 유학 준비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국내에서. 그런 학생들이 이제 토플 60점대만 넘게 되면 그때는 이제 3학기로 해서 1학년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이제 AAP나 뭐 인터내셔널 다이렉트 두 학기 된 거는 이제 두 학기를 하고 나서 뭐 예를 들자면 올해 가을 학기, 내년 봄 학기 하고 1학년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이제 미국에서 일반적인 건데 학생이 만약에 이제 3학기로 갔다 들어왔다라고 하는 때는 어떤 경우냐면 학생의 토플 점수가 이제 60점대인 거예요. 이제 그 학생들은 올해 가을 듣고 내년 봄 듣고 1학년 땡 끝나는 게 아니고 한 학기를 더 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 여름 학기까지. 왜냐하면 영어 보강 수업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그 1학년 때 두 학기 동안에 충분히 다 맞춰야 되는 학점을 다 이제 하기는 좀 시간이 좀 짧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 보강 수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참고로 영어 보강 수업은 학생이 본인이 이제 영어가 좀 필요해서 듣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졸업학점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기간이 한 학기 더 늘어나는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게 뭐 인터내셔널 다이렉트가 뭐 두 학기니까 더 좋고 뭐 EAP가 3학기가 더 안 좋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토플 점수를 뭐 60점 만들기도 사실은 뭐 그것도 바로 보면 좀 나오는 점수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 못했으면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어학연수를 1년 동안 하고 뭐 1년 또 있다가 이렇게 뭐 입학하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토플 60점대까지만 딱 맞추게 되면 바로 1학년을 똑같이 시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학년 올라가는 시점은 똑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토플 60점 이하다.
그것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대학교에서 그때는 이제 대학교 부설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이제 또 넘어오면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소프트 랜딩 프로그램이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그 정말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공부를 영어로 했던 친구들 아니면 한국에서 고등학교 마친 친구들이 막바로 가서 부딪혀서 영어로 수업 따라하기가 만만치는 않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제 뭐 아무리 이제 토플 점수가 사실 80점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 보강하면서 본과 수업이 약간 적게 하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오히려 저희가 볼 때는 맞습니다. 더 좋을 수도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국내 일반고에서 그냥 뭐 유학 준비를 전혀 생각 안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입학하는 경우가 이제 이 경우죠. 네. 영어 점수만 최소 60점까지만 올려서 가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두 학기로 되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국내에서 영어를 좀 했던 학생들 아니면 뭐 중고등학교 때 교환학생 1년 정도 갔다 왔던 학생들 영어가 좀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이제 가는 경우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뭐 토플 점수 좀 낮다거나 뭐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토플은 시험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그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인터내셔널 다이렉트 여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정말 유학 준비를 했던 학생이 아니면 사실 그런 경우 거의 없고 보통 이제 미국의 조기유학을 갔던 학생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나라 뭐 싱가포르든 뭐 국제학교에서 공부했던 아니면 국내에서도 국제학교에서 유학 준비를 했던 학생들은 이제 이 과정으로 오는 경우가 좀 많죠. 근데 뭐 지금 오늘 뭐 참석하신 분도 꽤 많으신데 근데 이분들도 자녀분의 케이스가 다 다를 거예요. 뭐 국내에서 공부한 학생도 있고 뭐 싱가포르나 다른 나라에서 공부한 학생도 있을 테니까 근데 거기 성적표를 이제 저희 전우영 원장님 한테 이제 회원역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느 정도 뭐 GPA가 됐는지도 제가 다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공대 뭐 전공들 여러 가지 이제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 시스템 뭐 이런 전공도 사실 되게 좀 재밌죠. 보게 되면 이제 바이오란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링 쪽, 뭐 시스템 쪽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농경 쪽이, 바이오 어그리컬처 뭐 약간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최소한의 양분, 그러니까 적합한 양분을 제작해서 어떻게 보면 식약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공부고요. 그다음에 뭐 전공도 다양하게 있고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는 물론 학생들이 입학할 때 전공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게끔 해요. 근데 그 전공이 확정은 아니고 학생이 전공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학생이 처음에 나는 이제 뭐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해서 지원했는데 1학년 공부하다 보니까 나는 보니까는 이제 나는 토목 쪽이 더 관심이 있다 하게 되면 그때 2학년 그때 이제 또 갈아타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뭐 갑자기 공대에 있다가 갑자기 비즈니스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일찍 좀 결정하시는 게 좀 좋아요. 안 그러면은 이제 전과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졸업이 좀 늦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1학년 때 이과 학생과 문과 학생들이 듣는 수업이 좀 달라요. 그리고 어번 엔지니어링인데 이게 시간이 좀 제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동영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끊기기도 하고요. 네. 여기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 그쪽 단과대에 있는 이제 학교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항상 하는 게 이제 뭐 비행기, 그러니까 동체 디자인, 엔진 디자인 그런 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물론 뭐 항공대 이제 관련해서도 그쪽이 이제 우주항공공학이 있기도 하고 뭐 몇 개 제 기억으로도 한국에 몇 개 대학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뭐 정말 뭐 비행기를 뭐 조립해보고 분해해보고 이제 그런 기회가 사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뭐 항공대 아니고서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땅도 크고 그다음에 곳곳에 공항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여기 가까운 또 이제 그 공항이랑 또 협력을 해가지고 학생들도 실습도 직접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생들도 보면 경시대도 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동체 디자인 해가지고 서로 이제 대회도 나가고. 네.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뭐 나사랑 같이 이제 협력해서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뭐 어그리먼트도 되게 이제 어떤 연구 같은 거 잘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공대에 보면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학생들이랑 어떻게 보면 이제 취업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일자리 알아보기 전에 그러니까 기업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 협력을 해볼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잘 그 센터가 또 학교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어번 유니버시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 중심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부나 어떤 그런 데서 이제 펀드도 되게 잘 맞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지금 이제 케미컬 엔지니어링 쪽 디파트먼트에서 지금 교수님이 이제 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펀드를 또 따오신 거죠.
근데 이제 교수님, 저도 뭐 친구들한테 이렇게 교수하고 있는 친구들 있어서 물어보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 지나잖아요. 그러면 가장 능력 있는 교수는 이런 펀드를 많이 받아오는 교수예요. 그래야지 이제 그 펀드로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석박사 학생들한테도 이제 돈도 주면서 일도 시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쪽에 이제 박사과정에 있는 이제 학생인데 한국 학생이에요. 예지김 학생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 보면 이제 항공대에서 이제 학부 졸업하고 이제 이쪽 관련해서 이제 뭐 위성 관련된 그쪽에서 일을 했다가 이제 어번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석박사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제 이분도 보면은 이제 그 펠로십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약간 석박사에서 약간 장학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부도 있고 외부도 사는 장학금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걸 해가지고 또 이제 장학금도 받고. 그리고 여기 또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전공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뭐 오늘은 뭐 스템에 대해서는 많이 제가 언급을 안 해드렸는데, 근데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인포메이션 시스템 매니지먼트 이런 전공들은 이제 스템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보통은 이제 OPT 기간에 1년 동안 보통은 인턴십 할 수 있는, 그다음에 합법적으로 돈을 벌고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제 공대 그러니까 뭐 사이언스 쪽, 뭐 테크놀로지, 뭐 엔지니어링, 뭐 매스매틱스 그쪽 관련된 전공들은 최대 3년을 줘요. 근데 우리가 보통 봤을 때는 비즈니스는 이제 문과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문과 안에서도 인포메이션 시스템 매니지먼트 이쪽은 이제 이과적인 내용도 좀 있기 때문에 여기 전공은 이제 또 OPT 3년으로 또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비즈니스가 또 활발한 게 또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뭐 RFID라고 사실 저도 이게 안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바코드 인식을 하는 건데, 이제 그 기술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물류가 되게 요즘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국말 하더라도 뭐 많이 좀 쓰시죠. 그래서 뭐 배달 뭐 여러 가지 많이 쓰시죠. 쿠팡사랑해요. 쿠팡사랑 하시면 바로 다음날. 그렇죠. 뭐 배민, 요즘에 한국에도 그런 이제 배달 이제 되게 많은데, 근데 거기서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물류 어떻게 보면 유통에 대한 부분이 잘 또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쉽게 앱으로 신청하게 되면 오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느낄 수 있지만, 근데 그 이제 물류 창고, 그다음에 선별하고, 그다음에 재고 관리, 그거 하게 되면 사실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되게 많은데,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도 어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뭐 보잉, 델타, 뭐 페덱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타겟도 마찬가지고 홈디폿 이쪽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물류랑 좀 관련된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스폰서도 받아서 또 그쪽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량으로 이제 만약에 바코드가 싹 뭐 100개가 지나가게 되면 동시 인식해가지고 이제 바로 어디 막 분류하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커리어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이게 발음 좀 힘든데,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학생들 취업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의 어느 대학이든 이제 보면 커리어 센터가 다 있어요. 뭐 어번도 마찬가지고 어제 말씀드렸던 뭐 유타, 뭐 UIC 모두가 학교들 다 커리어 센터가 다 잘 돼 있긴 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커리어 센터가 이게 미국 애들 기준으로 좀 돌아간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미국 애들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뭐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에서 뭐 취업 지원 센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찾아가가지고 뭐 이력서 도움도 받고 한국 학생들은 그래서 저는 뭐 삼성 가고 싶어요, 현대 가고 싶어요 하게 되면 뭐 정보도 받고 막 하겠지만, 근데 갑자기 이제 베트남 학생이 와서 저도 이제 한양대 했으니까 뭐 삼성 취업하고 싶어요. 좋죠. 근데 한양대에 있는 취업지원센터에 계시는, 이제 물론 얘가 이제 한양대라는 건데, 그분이 외국 학생이 한국에서 취업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정보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력서를 쓰는 거나 아니면은 뭐 면접 준비하는 거나 그거는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국제 학생들한테 더 취업이 잘 되는, 그 다음에 뭐 어떤 비자라든가 그게 좀 서포트가 되는데 그런 정보가 필요한 건데, 그게 이제 커리어 센터가 그게 좀 일반적으로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어번 글로벌을 보게 되면 학교의 글로벌 센터도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번 글로벌 전형을 통해서 오는 학생들만 따로, 물론 미국 사람들이 관리하는 거지만, 근데 이제 우리 국제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한국 학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제 학생 오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취업 지원을 미리부터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보통 1학년
2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2년에 걸쳐서 이제 뭐 인터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뭐 이력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원장님도 뭐 링크드인 하시죠? 네, 링크드인 합니다. 네, 그래서 링크드인이 약간 이제 미국에서는 직장인들의 페이스북 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구직 활동도 많이 일어났는데 이제 우리 한국 학생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갖는 학생도 많아요. 근데 학생들이 인턴십을 하거나 취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링크드인 계좌 개설이에요. 그렇죠. 네, 어카운트 개설해서 이제 자기 정보 올리고 뭐 어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커넥션도 만들고 이제 그런 것도 세세한 부분까지도 이제 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보통 학생들이 그걸 이제 모르거나 아니면 너무 늦게 준비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는 이제 3학년 1학기 됐으면 이미 취업 준비, 면접 준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하는 이유는 바로 뭐 1학년 2학기 때 한다는 게 너무 이른 거 아니에요? 취업 준비가 뭐 4학년 때 해야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더 큰 목적은 이제 인턴십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여름방학 때 인턴십을 하고 또 그 경력을 쌓아서 OPT하고 OPT 해줬던 회사가 이제 취업비자 H1B도 해주고 이제 그 트랙을 이제 밟아가는 거라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미리미리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되는 거고요. 이 서비스는 다른 학교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 학생들만을 위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어번 글로벌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거나이제이션 이제 뭐 우리나라 치면 이제 뭐 클럽 동아리 같은 건데 이거는 뭐 저도 뭐 어제도 사실 되게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렇죠. 결론은 이제 최대 학교 내에서 공부만 하지 말고 뭐 방학 때 되면 이제 한국 와서 엄마랑 맛있는 거 먹고 뭐 다시 가고 뭐 그렇지 말고 가급적 여름 방학 때 학교에서 있는 아니면은 뭐 그런 행사라든가 학기 중에도 최대한 많이 행사를 많이 하세요. 그게 이제 다 인맥이 형성되는 거고 또 그 인맥을 통해서도 취업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0개 넘는 이제 그런 학생 그런 이제 클럽이나 오거나이제이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좀 부담이 되면 이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에이시안 쪽이 모이는 약간 또 오거나이제이션이 있어요. 안 되면 한인회라도. 네, 아니면 한인회라도.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서 다른 학생들도 만나고 친구도 사귀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전공이랑 그래도 좀 매칭이 되는 쪽으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학생들이 이제 욕심이 되게 많아서 어떤 학생은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은 그냥 심리학이거나 아니면 뭐 통계학 쪽인데 나는 게임 쪽에 나중에 관심이 있어 하게 되면 여기 보신 것처럼 뭐 컴퓨터 게이밍 클럽이 또 있고 그리고 나는 공부는 난 충분히 했고 나는 그냥 나가서 노는 그런 액티비티가 좋아 하게 되면 보신 것처럼 뭐 아웃도어 어드벤처 클럽이라든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최대한 공부 외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좀 출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인맥도 쌓고 하고 뭐 이건 뭐 학교 뭐 자전거 사이즈인데요. 학교가 이제 어번도 그렇지만 학교가 캠퍼스가 워낙 커요.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걸어서 다녀서 이렇게 끝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이렇게 자전거가 다 요즘에는 근데 뭐 한국 뭐 서울에도 뭐 따릉이인가요? 뭐 그런 것처럼 똑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셔틀버스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다 이제 다니는 거고, 그러니까 그 교내에서도 이제 다니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셔틀버스는 이제 교외 밖에 있는 학생들도 통학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학생들 위해서 이제 셔틀버스가 다 무료로 이제 다니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교내에 있는 이제 그런 짐 시설. 그리고 제가 어번 갔을 때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보시기에 트랙이거든요. 트랙이네요. 그래서 이게 건물 안에 트랙이 있는 거예요. 실내 트랙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 이제 왼쪽에 창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거기 이제 또 짐 시설이 있고 해서 학생들이 이제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이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좋더라고요. 근데 뭐 졸업생들 이제 뭐 테스트모니얼, 그다음 재학생들 뭐 좋았어요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어번 유니버시티 마스코트 어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친구가 캠퍼스를 계속 돌아다녀요. 이렇게. 그래요? 무슨 날만 돌아다니는 거 아니고, 무슨 날만 돌아다니는 거 아니고 그냥 항상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도 이렇게 툭툭툭 치기도 하고, 그러면 사진도 찍고 이런 식으로 행사도 하고. 그래서 학교 안에 있는 여러 이제 아까 뭐 그런 뭐 클럽 활동이라든가 뭐 동아리 활동 외에도 학교에서는 그런 이벤트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어번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때는 거기가 어학당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 분이 한국에서 세종대인가 어디에서 이렇게 파견을 이렇게 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캠퍼스 간대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분이 얘기했던 게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도 있어서 그래서 한국어 강좌도 생기고, 그래서 요즘에 한국이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 있는 여러 행사들 적극적으로 많이 참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특히 미국은 이제 미식축구를 또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많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가
거의 이 동네에 있는 인원들 다 모두 다 수용하겠네요, 다 진짜. 수용할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어번이 특히 이제 미식축구가 특히 이제 남부나 뭐 북부 뭐 동부 서부 할 거 없이, 그러니까 물론 뭐 야구도 많이 좋아하지만 특히 동부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부, 동부, 남부 그쪽 뭐 중부도 마찬가지. 거기는 정말 미식축구에 정말 사람들이 정말 상당히 좋아하죠. 특히 이제 대학 리그, 그러니까 대학 리그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다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렌지색으로.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동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학교에서 이제 만약에 어떤 대회가 있다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자녀들을 이끌고 그다음에 어번 유니버시티 이제 딱 티셔츠 입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큰 축제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게임을 이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아세요? 뭐 맥주 무료 뭐 이런 거 나오나요? 맥주 무료는 까지도 아니고. 네, 바로 이거예요. 이제 뭐 난리가 나네요. 뭐야 이거를 했는데 뭐 저도 이게 뭐 또 좋다 안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자기들끼리 이제 어떤 존통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걸려 있는 게 사실 휴지예요. 두루마리 휴지인데. 네, 저도 그때 갔을 때 이제 가고 나서 이제 일요일 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미식축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딱 일요일 날 갔는데 아침에 딱 봤더니 밤에는 몰랐는데 갑자기 나무들이 하얀 거예요. 그때 여름이었는데 이게 뭐지 봤더니 이제 휴지가 그러니까 이겼다고 하면서 이제 휴지 두루마리 휴지를 이제 학교 이제 나무에다 막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다음날 보니까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이제 물호수로 다 제거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는 안 갔는데 그들 나름대로 했던 문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숙사나 숙소 이제 그런 것도 상당히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근데 어번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기숙사 옵션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대학이든 이렇게 큰 대학들은 그러니까 내부 기숙사도 있지만 학생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내부 기숙사에서 학생들 다 수용을 다 못해요. 그래서 보통 학교 이제 밖에 있는 이제 아파트먼트랑 이제 계약을 학교에서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대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구 같은 걸 미리 넣어놓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보게 되면 이런 아파트먼트가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시면은 되게 많은데 이게 이제 보통 처음에 미국으로 가시는 한국 분들이 되게 선호하는 아파트먼트 형태예요. 왜냐면 이런 아파트먼트는 이제 그 관리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매니지먼트 사무실 항상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복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매니지먼트랑 그냥 가서 집 보고 계약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냥 이제 만약에 뭐 하우스를 뭐 렌트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끼고 그다음에 뭐 다 수수료 내고 하는 건데 근데 한국 분들은 이런 형태를 많이 선호하시는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 아파트 형태예요. 좀 깔끔하고 관리 잘 돼 있고 수용자 잘 돼 있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많이 쓰는데 어번 형태가 기숙사가 학생들 쓰는 기숙사가 오프캠퍼스, 언캠퍼스는 이제 벽돌로 아까 말씀드린 돼 있고 보통 2인실인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아파트먼트 형태로 되는 경우는 시설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보통은 어번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 학생들이 교내 기숙사보다는 교외 기숙사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훨씬 좋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가가 싸요. 하니까는 이렇게 시설이 좋아도 만약에 이 형태의 건물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뉴욕이나 보스턴 쪽에 있었다. 그러면 한 달에 렌트 비용만 막 방 2개, 3개 있다 하게 되면 4,000불이 넘어가요. 5,000불까지 가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비싸지가 않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렴하고 그다음에 환경 좋은 데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난 화장실 쓰는 것도 난 불편해 하는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화장실까지도 지금 다 방 하나씩 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이런 경우 비용이 조금 더 비싸고요. 그리고 화장실 공유하지 않고 아니면 뭐 시설이 좀 다르다 하게 되면 이제 비용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아파트 다 1인실이네요. 아파트먼트는 왜냐면 이 동네는 물가가 싸요. 그러니까는 굳이 학교 밖을 나갔는데 2인실 쓰는 경우는 없고 보통 기숙사 살지 않고 나와서 2인실 뭐 3인실 그 쓰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보스턴이나 뭐 뉴욕 같은 경우 물가 워낙 비싸니까 이제 1인실은 이제 많이 못 쓰고 그다음에 그런 경우도 보면 방 2개 그러니까 방이 있으면 이제 2명이서 쓰는 경우도 사실은 되게 많아요. 워낙 물가 비싼 동네라. 근데 어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시설도 보면 이제 약간 그 모델하우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제일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스포츠 그러니까 보통 1층에 보통 아니면 또는 지하에 또 이런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학생들 운동도 좋아하니까 그래서 뭐 운동이 또 필요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운동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저는 이제 보면 이런 시설 잘 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운동 시설.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애들이 운동을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운동을 잘하는 학생들이 되게 인기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래도 운동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우리나라 아닌가요? 친구들도 운동 잘하는 롤을 잘하는 애들이 최고입니다. 롤을 잘하는 예.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기숙사 내용 상당히 좋죠. 그 다이닝 같은 경우는 이제 업 캠퍼스 뭐 살고 있는 학생들, 뭐 온 캠퍼스, 근데 업 캠퍼스, 그러니까 교내 밖으로 있는 학생들은 이제 밀플랜 사실 많이 안 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취사시설 이미 다 되어 있고, 근데 나는 나 요리하는 거 뭐 싫어하게 되면 학교 와서 그냥 밥 먹으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여름 학기 때는 이제 밀플랜이 없어요. 왜냐면 여름 학기 때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미국 애들도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밀플랜 없는데, 근데 그 학생 식당이 없는 거지. 근데 학교 교내 이제 뭐 카페테리아나 그런 거는 이제 몇 개 열려 있고요. 그 수가 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대신에 이제 학생이 뭐 학교 캠퍼스 나가면 바로 식당이니까, 그러니까 뭐 나가서 먹으면 또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적절한 예를 줄 모르겠지만 뭐 원장님도 학교 다닐 때 항상 교내 식당에서만 밥 드셨어요? 거의 안 먹었어요. 저는 사실. 교내 식당에서 안 드셨어요? 별로 많이 안 먹었어요. 네. 부르주아이시구나. 아니 근처에 구석구석에 이게 맛있는 저렴한 데들이 많아갖고. 네. 저는 이제 학생 식당에서 밥을 많이 먹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학생 식당 이제 밖에 보게 되면 이제 또 맛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 교내 식당도 이제 맛있고 하고, 그다음에 교내 뭐 그게 좀 질린다 싶으면 그냥 밖에 나가서 뭐 먹는 건데, 근데 미국 특히 어번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 교내 식당이, 저는 개인적으로 교내 식당 밥도 먹어봤거든요. 근데 교내 식당 밥이 밖에 밥보다 더 맛있어요. 보면 이게 뷔페식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젤리도 먹고 요구르트 먹고 하는 건데, 밖에 나가게 되면 뭐 서브웨이 아니면은 저기 뭐죠? 뭐 그 닭꼬치 같은 거 막 그런 거 추가할 때마다 돈 내야 되잖아요. 근데 교내에서 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그냥 다 플랫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특히 남학생들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는 학생들은 많이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사진 잠깐 나왔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입학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제 듣는 분들이 워낙 다양하실 것 같아요. 지금 뭐 고2 학생도 있고 고3도 있고, 아니면 뭐 학제가 뭐 국내랑 또 뭐 다른 뭐 싱가포르든 미국도 다르니까. 그래서 이 날짜 같은 경우는 학생 케이스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가장 언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지는 또 영어 성적하고도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회원유학원에 또 연락 주시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입학일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그 등급, 그래서 학생이 만약에 뭐 4.9등급 또는 이제 4.2만 3.0 이상이고 토플이 79점 이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수업 없이 그냥 모든 수업이 다 영어로, 이제 미국 학생들 바로 수업을 듣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이 이제 만약에 영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영어 보강 수업이 있고, 영어 보강 수업 외에는 또 마찬가지로 다 그냥 미국 애들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플 68점이면은 보통은 한 학기에 한 과목 정도 영어 과목에 들어가고, 나머지 과목들 이제 미국 애들 듣는데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미국 애들은 바로 수업을 듣는 게 좀 어렵다 하게 되면, 여기 보신 것처럼 3학기 형태로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때는 첫 학기가 영어 보강 수업이 좀 더 많고, 그다음에 뒤로 갈수록 영어 보강 수업이 없어진 형태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 보강 수업 좀 들으면서 적응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학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학비는 얼마가요? 학비가 여기가 1년에 3만 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두 학기가 이제 1년에 이제 3만 불인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넘어가네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두 학기고 1학년을 마치는 거잖아요. 보면 1년에 한 3만 불 정도라고, 3만 2천 불 막 뭐 학점에 따라서 조금 약간 차이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학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 학기까지 포함해서 총 이제 3학기 되는 거니까 이게 한 3만 9천 불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이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거의 평균 주립대학의 평균 학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UCL은 UC 버클리 같은 경우는 거기는 뭐 학비가 뭐 4만 5천 불 막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 있는데, 거기보다는 훨씬 많이 저렴한 거고요. 또 물론 또 미국에 있는 주립대학들이 뭐 13,000불 뭐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그 학교들은 솔직히 이제 이렇게 비교하기가 좀 힘든, 그러니까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학교, 이제 수준 차이는 정말 많이 나죠. 시설도 그렇고 교수진 학생들 사이도 그렇고. 그래서 보통 이제 막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어번 유니버시티처럼 그래도 이제 그 주에서 최고의 주립대학
예, 그리고 이제 뭐 졸업생들도 잘 나가는 예, 그런 학교를 이제 보시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장학금 같은 경우는 이건 학생마다 조금 달라요. 근데 보통은 이제 뭐 많이 받는 학생, 이거는 이제 입학할 때 첫 해 이제 장학금 받는 건데 신입생 장학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학생마다 이제 성적이 좀 좋으면은 좀 더 많이 나오는 건데, 근데 제 기억으로는 어번 유니버시티는 여기가 이제 한 첫 해 장학금이 한 그러니까 저기 8,000불 정도가 제일 잘 받은 학생이 그 정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못 받아도 한 5,000불 정도는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2학년, 3학년, 4학년 그렇게 매년 나오진 않고요. 여기는 이제 첫 해만. 그래서 좀 약간 콧대는 좀 높은 학교입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학교에서 만약에 뭐 성적이 있으면, 그러니까 메리트 스칼러십이라는 것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학생들이 예, 많이 또 신청을 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질문 답변이 혹시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되고요. 지금 사실 이제 시간이 꽤 저희 항상 빨리 끝내려고 노력은 하는데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꽤 그리고 항상 이게 1시간 10분 이게 딱 네, 딱 이제 포맷이 딱 정해졌네요. 예, 어쨌든 뭐 질문 답변 있으시면 지금 올려주셔도 괜찮고요. 혹시 없으시면 저희 그 컨택했던 저희 부장님께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부장님께서 질문 답변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화수목에서 세 개 학교를 했습니다. 첫날은 이제 일리노이 시카고, 제시카가 들었던 일리노이 시카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는 유타 대학교, 그리고 오늘은 어번 대학교 했습니다. 학교 랭킹들은 사실 다 세 학교가 큰 차이 안 나고. 이제 유타 대학교나 이제 어번 대학교는 플래그십 대학교, 주립 대학교, 다 주립 대학교들만 저희가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립대가 비용이 좀 많이 비싸니까. 그렇죠. 네. 주립대, 그다음에 이제 인지도도 좀 어느 정도 있고 하니까 이제 했습니다. 혹시 이제 진학이나 입학에 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한번 연락 주시고요. 일단 미국 대학교의 주립 대학교에 관한 시리즈는 1, 2, 3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미국 대학교 개요에 대해서 한번 저희 부원장님이 한번 또 세미나를 할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때는 이제 게스트는 없이 우리 부원장님께서 이제 쭉 미국 대학교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아직 질문 답변은 이제 오늘 올라오지 않아서 이제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새로운 주제, 또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 해도 되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한마디 이제 총 4번의 이제 시리즈 형태로 이제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또 좋은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 저희 또 학교들도 소개해 줄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참석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혜연유학원, 또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 지금까지 또 이제 원장님도 많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예, 저 옆에서 뭐 별로 서로 우리 떠들기 끝났는데 박수 한번. 예, 박수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네.